힘드시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428페이지부터가 담보 물건인데 기초는 생략하고 431페이지 제2절 유치권부터 확인합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률 규정에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치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요건을 5개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 요건 5가지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요. 유치권의 목적물입니다. 자, 목적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의 객체는 당연히 물건은 객체가 되는 것이고, 참고로 유가증권이란 권리도 목적물이 될 수 있어요. 자, 그건 시험의 논점이 아니고, 그때 이 물건은 타인 소유여야만 해요. 타인 소유 물건을 유치하지 자기 소유 물건은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에 타인 소유에 관련된 판례 기초를 확인해 볼게요. 가령 예를 든다면 갑을 간에 도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건물을 완성시키기로 하는 도급 계약을 했습니다. 갑이 건축업자인 을에게 건물을 완성시켜달라고 부탁, 청약하고 건축업자가 승낙하여 도급 계약이 성립했다고. 그리고 건물이 완성이 됐다고. 건물이란 물건이 완성이 됐다면 이 완성된 물건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갖죠. 도급인이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그럼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공사대금 채권은 이 건물이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잖아요.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유치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할 수 있다까지가 하나의 논점. 두 번째 논점은 이 건물이 누구 소유여야 유치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 완성된 건물은 도급인이 원시 취득할 수도 있고
수급인이 원시 취득할 수도 있다고. 누가 원시 취득했는가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럼 이 원시 취득은 무엇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판례가 재료란 표현을 쓰고 있어. 자재란 표현을 쓰면 될 것인데, 재료란 말이 자재를 말합니다. 재료를 누가 공급했는가, 거기에 따라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도급인이 재료를 공급했다면 누가 원시 취득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완성시켰다면 누가 원시 취득하는 것이다? 수급인이요. 그럼 채권자가 바라볼 때 자기가 원시 취득한 것은 타인 소유 물건이다, 자기 소유 물건이다. 자기 소유 물건이래. 이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도급인이 원시 취득한 것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되겠죠? 예. 즉 유치권은 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은 타인 소유 물건이어야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 자기 소유 물건은 유치권을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논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요건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채권과 목적물이 결연관계, 즉 결연성이 있어야만 해요. 이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겨야만 무엇이 있다고? 결연성이 있다. 채권하고 목적물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만 한다. 되겠죠? 예. 그럼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 공사대금 채권은 건물이나 물건을 완성시킴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잖아.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겼기 때문에 무엇이 성립할 수 있다고? 유치권이. 언제나는 아니지만 유치권이 성립할 수는 있어요. 예. 결연성이 있어야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이고 결연성이 없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채권과 목적물의 결연성 여부. 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점유권 했잖아요.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다? 채권이요. 그래서 비용상한 채권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을 끌고 온다면 점유자의 비용상한 청구권이란 채권은 점유하는 물건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잖아. 그럼 이 비용상한 청구권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겼잖아요.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공사대금 채권이요. 이 공사대금 채권도 결련성이 있죠. 예,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는 잘 묻지 않지만 동물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 채권은 동물이라 물건에 관하여 생겼잖아요. 시험에 정답은 안 됩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공원을 산책하다가 개한테 물렸다고. 그럼 치료비 채권이 있고 정신적 쇼크를 먹었다면 위자료와 같은 채권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개 주인이 손해배상하기 전까지는 개를 딱 점유해두고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애완견이라면 예쁘게 끌어안고 똥개라면 밟으면 돼. 개 말고 개줄이요. 안 하면 냄새나. 그게 딱 점유하고 인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동물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동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결련성이 없는 것은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줄여서 그냥 보증금 권리금이에요. 보증금 권리금 반환 채권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아닙니다. 이 보증금이나 권리금 반환 채권이 임대차 목적물을 수리한 비용이냐고?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그 물건을 빌려 쓸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권리금 보증금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또는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임대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사람의 배신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요. 사람은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만약 물건이면 사람을 유치하면 될 건데. 대표적인 예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존속기간 내에는 그 물건을 임차인이 점유하여 사용수익은 하는데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에 따라 임차인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될 의무는 원칙 누가 부담하는 것이다? 임대인이요.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대로 그 물건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해 줘야 된다고. 원칙이. 임대인이 배신행위 했다는 말이 약속을 어겼다는 말,
임차 목적대로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유지를 안 해줘 버렸다니까요. 그럼 배신 아니냐고.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임대차 목적물을 수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유치권은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니까요. 결련성이 있다면 유치권 행사하고 없다면 행사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를 기억하시고 비교할 개념이 있어요. 이건 다른 말이에요.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는 결련성이 없어도 유치권이 성립해요. 다른 말입니다. 이건 결련성이 없어도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이 말이 반드시 채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목적물을 점유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어려운 판례는 나중에 하고 최근에 맞들였는지 유치권에 관련된 어려운 판례들을 자꾸 물어봐요. 가장 기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판례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케이스가 두 개가 있을 수 있지.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뒤늦게 목적물을 점유할 수도 있고 먼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든 두 가지는 채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목적물을 점유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시점, 즉 이 시점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에 발생하고 목적물의 점유는 결련관계가 없어도 유치권은 성립한다고. 실무에 이런 케이스가 제법 많아요. 시험에 자꾸 물어본다고요. 아니,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제가 공장이 너무 거창하나? 예. 어떤 회사를 리모델링 했다고. 됐습니까? 근데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친분이 좀 있고 부탁을 한다고. 연말까지 꼭 지급할 거니까 공사 대금이요. 유치권 행사하지 말라고.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채권은 이미 생겼어. 근데 갑자기 전화 왔다고. 와, 큰일 났다고. 잘못하다가 경매로 넘어가겠다고. 그래서 점유를 이전해 준다고. 점유를 이전받은 순간에 유치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요. 되겠습니까? 경매를 집어넣는 사람한테 손해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유치권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그 법률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판례들이 등장해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에도 있을 수 있어. 이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물건에 비용을 지출해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반드시 채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목적물을 점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는 결련성, 결련관계가 없어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두 가지 요건을 공이 만족시키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킨 시점에 유치권은 성립해요. 그리고 성립했다는 말과 유치권을 대항, 주장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유치권이 성립해도 일정한 경우는 누구에게는 대항,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 되겠죠? 예. 자, 일단 여기까지요. 자, 세 번째 해볼게요. 적법한 점유여야만 해요. 이건 논점이 두 개네요. 먼저 적법부터 해보자고요. 적법 점유여야만 하기 때문에 불법 점유해서는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여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요. 길기 때문에 그냥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설명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겼잖아. 그 물건을 수리함으로 생겼다고. 됐죠? 예. 그럼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딱 점유해두고 인도 거절,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 점유라면 유치권 행사 못한다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차권이 소멸했어.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물을 안 돌려주고 있다고, 임차인이. 예를 든다면 동생 항변권이 있다면 그때는 안 돌려주는 적법한 권한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어. 아무 이유 없이 안 돌려주고 있다고. 그리고 계속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임대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되겠죠? 예. 적법 점유여야만 해요. 두 번째 점유해보자고요. 적법 점유라고 돼 있지 직접 점유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럼 점유만 하고 있다면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모두 유치권이 성립할 수는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이 간접 점유일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 안 한다는 판례가 하나 있어. 판례 딱 하나 있어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은 유치권이 성립하고 존속하기 위한 점유다 아니다.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점유 매개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임대차 등을 말하잖아.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물건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빌려주는 순간에 유치권은 소멸해버려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한 것은 유치권이 성립하고 존속하기 위한 점유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권 행사하는 물건을 채무자한테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유치권 소멸해버려요. 그 말입니다. 예. 네 번째요.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됩니다.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직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때 이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지만 저당권은 성립 요건 아닙니다. 실행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저당권은 점유도 안 하는데 왜 존재하고 있어? 채권이 변제기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경매 신청하기 위해 존재하는 권리예요. 저당권이란 권리의 실행은 경매를 말합니다. 저당권은 채권의 변제기가 경매하기 위한 요건이지 저당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만 해요. 첫 번째 배제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지만 유치권 성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임의 규정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규정들이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고. 유치권 배제 특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고. 이 유치권 배제 특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 건물을 임대차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맺잖아, 주로요. 임차권이 소멸하면 건물은 원상에 복구하여 명도하기로 한다.
하는 약정을 했다면 이 건물이란 물건에 임대차 목적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해도 임차권이 소멸하면 원상태로 복구해서 돌려줘야 되니까 비용상한 청구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이런 약정이 그래서 비용상한 청구권 포기 특약이에요. 비용상한 청구권을 포기했으니까 비용을 지출했다고 비용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원래 이런 포기 특약 안 했다면 비용상한 청구권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겼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할 수 있었잖아. 그러므로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와 같은 약정이 대법원 판례가 말하기를 비용상한 청구권 포기 특약이면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말해. 되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가 유치권 성립에 관련된 논점. 그럼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를 확인합니다. 유치권의 효력이요. 먼저 유치권자의 권리부터 해보자고. 자, 유치권자의 권리를 하기 위해서 실무에 관련된 건물 임대차 한번 해볼게요. 이런 약정이 없다는 전제하에 설명할 거예요. 거의 다 있던데,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 이론하고 있다. 예를 그냥 임대차를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임대차를 수험생들이 조금 이해를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었을 자, 건물을 임대차하고 아직 존속기간 중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런 포기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비용상한 청구권이 있잖아요. 비용상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채권자고 임대인이 채무자예요. 예. 이 권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채권자고 임대인이 채무자라고. 점유자의 비용상한 청구권과 달리 이 임차인이란 점유자는 적법한 계약관계가 있다 없다? 적법한 계약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 때문에 203조 점유자의 비용상한 청구권은 적용 안 해요. 본건이 있는 점유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계약관계를 가진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한 때. 그런데 점유자의 비용상한 청구권은 적법한 계약관계를 갖지 않는 점유자, 본건이 없는 점유자이기 때문에 뭐 계약관계가 종료 이런 걸 이야기한다 못한다? 못해. 회복자가 내 물건 돌려주세요라고 반환 청구하면 그때 비용상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채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인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말이 이 임대차 목적물을 딱 점유해 두고 비용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무엇하는 권리를 말해? 인도 거절하는 권리요. 유치권은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라 무엇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고 유치권이 존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물건은 무엇해야만 한다? 점유해야만 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등기로 공시하는 권리 아닙니다. 등기 못하는 권리예요. 를 기억하시고 그때 이 유치권자는 만약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목적물을 무엇을 신청할 수 있어?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권을 줄여서 경매권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유치권자에게는 무엇은 없다고?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그럼 유치권자가 경매하는 것은 우선 변제받기 위한 경매다? 아니다. 아니라고. 환가를 위한 경매예요. 달리 현금화를 위한 무엇이다? 경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치권은 절대권이거든. 유치권은 물권, 즉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경락인에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아니 절대권이라 누구한테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경매 신청하고 낙찰받은 자, 경락받은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도 목적물을 딱 점유해 두고 무엇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 거절이에요. 그럼 경락인이 자기 소유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채무자도 아닌데도 비용을 상환해야 된다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하는 게 아니라고. 현금화를 위한 경매, 즉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말한다.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담보물건의 특성 중 무엇은 인정 안 된다고? 물상 대위성은 인정이 안 돼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만 인정돼요. 물상 대위성이란 특성은 우선 변제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된 특성이라고. 유치권자에게는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다음 유치할 수 있다는 건 기본이고 점유하고 인도 거절 유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 또다시 이 물건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잖아요. 또다시 유치권 행사 성립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해야 돼? 점유를 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또 비용을 지출했을 수 있다 없다. 이 비용 상한 청구권도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또다시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유치권자가 필요비를 지출했던 유익비를 지출했던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 상한 청구권에 대하여 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애초에 비용만 돌려주면 또다시 발생한 비용 상한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또다시 이 물건을 유치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유치권자에게 예외적 우선 변제적 효력이요.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해요. 우선 변제권이란 권리는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말해. 교재에 간혹 보면 큰 의미는 없지만 예외적 우선 변제권 이렇게 적은 책이 있는데 약간 엎여 있어요. 예외적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어. 이건 경매 대가로부터가 아닙니다. 간이변제 충당권이요. 예, 이런 건물은 안 됩니다. 간이란 말이 간편한 방법이요. 어로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을 변제에 충당하는 권리라고. 경매하기 적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가령 예를 든다면 제가 동물병원 수의사예요. 어젯밤에 하면 안 되겠네. 한 보름 전에 밤에 왕진아달래. 동물병원 수의사인데 왕진이라면 설마 사람이겠습니까? 가보니까 애완견이더라고. 밤에 치료를 했어요. 치료비 채권이 30만 원입니다. 나온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 근데 그 밤늦게 견주가 돈이 있어야지. 내일 낮에 갖다 주겠대. 그럼 할 수 없이 그래라 해야지. 그런 게 돼 있노 하고 애완견 끌고 오면 병원 문 닫아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했는데 갚지를 않는다고요. 되겠습니까? 며칠 있다가 장날에 개가 쫄방쫄방 들어와 버렸어. 병원 안으로. 지 아플 때 내가 고쳐줬다고. 채권은 며칠 전에 발생하고 지금 들어오는 김에 점유를 시작했다고. 먹이 주고. 그럼 이 점유하는 순간에 유치권 성립했잖아요. 그와 같은 애완견은 경매하기에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적당 안 하잖아요. 이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돼. 견주한테 전화해서 진짜 치료비 채권 반환 안 하면 이 애완견 내가 가질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간편한 방법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 간이변제 충당권은 유치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 청구해야 돼. 법원에 청구하면 감정인의 평가를 통하여 법원이 감정평가사한테 그 물건 얼마인지를 평가해보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그 평가해보니까 애완견이 70만 원짜리입니다. 제 치료비 채권은 30만 원. 되겠습니까? 그럼 그 애완견은 제가 갖고 과부족은 청산해야 되니까 40만 원 돌려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평가해 보니까 20만 원짜리라. 그럼 제가 그 물건 갖고 별도로 10만 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 권리가 무엇이다? 간이변제 충당권이요. 간편한 방법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권리인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 말해. 그리고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이건 지난주에 했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하고는 전혀 다른 권리입니다. 그 말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해야 되잖아. 이 물건의 과실을 수취해서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러니까 점유자의 비용상한 청구권은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은 공짜잖아. 공짜.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 아니잖아요. 선의점유자라면 그냥 법률 규정에 따라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없다? 무슨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치권자의 과실 취득권은 선의점유자의 과실 취득권하고 전혀 다른 권리예요. 이건 공짜 아니에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과실을 취득하는 걸 말해.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유치권자의 의무입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할 때는 자기 물건처럼 점유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물건이라면 얼마나 소중하게 점유하겠는가,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그렇게 하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게을러 터져서 집에 가면 물건 중에 태반은 애물단지예요. 버려야 되는데 귀찮아서 못 버리고 있어. 볼 때마다 짜증나서 발로 차버린다고. 에이, 버려야 될 끼네 날 잡았어. 자기 물건은 마음대로 다루는 게 무엇이다? 자기 물건이요. 되겠습니까? 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 점유하는 것은 소중하게 점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음대로 점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유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떻게 점유해야 된다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요. 줄여서 성관주의 의무라고 말해. 자기 물건보다는 훨씬 더 소중하게 점유하는 걸 말해요. 되겠습니까? 그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그 임차인도 점유하잖아. 지상권자도 점유하고 전세권자도 점유하잖아. 자기 물건처럼 점유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기 물건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점유해야 돼요. 여러분처럼 그래서 집이나 건물을 빌려줬는데도 임차인이 깨끗하게 점유해 사용 수익하면 허무하잖아. 그 사람은 성관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폭탄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미치겠네. 그런 건 쫓아낼 수도 있어요. 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성낙 없이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소유자의 성낙을 얻어야 돼요. 성낙 없이는 대여,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지 거라면 마음대로 사용하고 대여하고 담보 제공할 것인데 그렇게 점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성낙 없이는 못합니다. 이 말은 반대 해석하면 채무자가 성낙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것은 이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 점유하는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사용할 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유치권 행사할 때 건물이라면 프랜카드만 달아놨잖아. 그 안에 들어가서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한다 안 한다. 의무 위반이라 의무 위반. 유치권 소멸 청구당해. 곧바로 유치권 소멸해버려요. 예, 다 했습니다. 근데 채무자의 승낙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무엇할 수 있다고? 사용이요. 그냥 사용 아닙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요. 자, 대표적인 판례가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건물이 만약 주택이라면 유치권 행사할 때 비워두면 사람이 사는 집은 후패가 돼버려요. 후패란 말이 썩어 자빠진다는 말입니다. 시골 허름한 집도 할머니가 성실해서 겉면 성실해서 쓸고 닦고 하면 광이 나요. 근데 한 몇 년 비워두면 그 집은 썩어버리더라 아닙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치하는 물건이 주택이라면 비워두면 집이 후패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인 유치권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쓸고 닦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에요. 되겠죠? 그 경우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3, 4월은 유치권은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저당권 할게요. 예. 그날 연일 토일 뭐 강의한다고 참 힘드시고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오신 거 좀 집중하시고 하나라도 얻고 가셔야 됩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